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관찰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반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적 설계의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즉, 지적 설계로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그 비판자들이 이제 주로 제기하는 것은 과학 이론은 뭐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라든가 그거를 그 재현을 해서 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적 설계로는 그런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 이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까요? 이 검증 가능성의 문제 역시 그 중요한 것은 과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과학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관찰 가능성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즉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해내는 그런 그 과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작동과학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과학은 그것을 뭐 실험실에서 재현한다든가,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실험실에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룡이 멸종된 사건, 이거를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나요? 또는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저렇게 높게 치솟게 되었는가? 이거의 원인을 탐구할 때, 뭐, 그거를 어떻게 뭐, 실험실에서 재현해 갖고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역사 과학에서 어떤 그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추론해 나갈 때 작동과학이나 실험과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검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매학 관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역사과학에서는 도대체 그 이론의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역사과학에서는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그 이론의 설명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때 그런 가설들의 설명 능력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검증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룡이 멸종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제기된 가설로서 운석 충돌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운석이
그 과거에 그 지구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충돌의 그 결과로서 지구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 변화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하게 됐다. 이게 이제 운석 충돌 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또 다른 가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 가설. 즉, 과거에 그 지구에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 폭발의 그 결과로서 공룡이 멸종이 됐다. 라는 이제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가능한 가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그 설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그 문제된 결과를 어떤 그 가설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느냐 또는 그 가설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함으로써 어떤 것이 더 좋은 설명인가를 우리가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예를 든 공룡 멸종과 관련해서 그 운석 충돌 가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중앙 아메리카에 가면은 유카탄 반도에 큰 운석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이제 그 가설을 서포트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산 폭발 가설은 물론 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공룡이 그 뭐 멸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다른 특별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결과들은 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른 생명체들은 멸종되지 않고 공룡만 멸종됐는가 하는 그런 그 오히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는 그런 가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설명 능력의 차이를 평가함으로써 역사과학에서는 그 가설들 또는 그 이론들을 이제 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종종 지적 설계를 비판하는 그 비판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적 설계로는 반증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비판을 제기를 하거든요. 즉, 이 비판자들에 의하면 지적 존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도 지적 설계론과는 다 그 양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은 이 반증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반증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이거를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사실 이 반증 불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그 과학 이론이 반증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 즉 반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그 과학 이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학 이론의 자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곤 하는데요. 어, 이 과학 이론이 반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그 유명한 그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포퍼라는 20세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과학 철학자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런 그 과학 이론으로서의 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칼포포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이 칼포포가 어떻게 이 과학 이론이 반증 가능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그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은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 이론이 이 과학적이다. 이건 과학 이론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포퍼는 선뜻 거기에 이제 수긍이 되지 않아 갖고 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포퍼가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럽니다. 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그것도 발표가 됐었는데,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 주장하면서 어, 그 이제 중요한 예측을 하나 그 내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그 태양 부근을 지나는 별빛이 태양 부근의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서 꺾이게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또 그런 예측을 내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이론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태양 부근을 지나는 별빛은 그 태양의 중력장에 의해서 또는 그 태양 부근의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이것이 꺾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그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포포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프로이드와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중요한 차이점을 그 깨닫게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프로이드 이론은 그것이 맞다는 증거만을 또는 그것이 맞다는 주장만을 많이 했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이론이 맞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이론은 틀린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그 나감으로써 자기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즉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 이제 그 포퍼가 이제 그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차이점을 그 깨달은 이후 포퍼가 그렇다. 이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포퍼 이후로 이제 그 과학 이론의 반증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학 이론과 비과학적 이론 또는 비과학적 개념을 이제 구분해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론은 이거는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지적 존재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게 다그 양립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걸로 지적 설계론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증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거는 과학 이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으면 이런 비판이 그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적 설계로는 이 세상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성적 존재를 추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 어, 우리의 한결같고 반복적인 경험에 근거하면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오직 지성적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즉 DNA나 단백질이나 이런 생물체가 가진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우리의 경험상 정신을 가진 지성적 존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의 DNA가 가진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의 원인으로서 지성적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입니다마는 혹시 미래에 지성적 존재가 아닌 뭐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생성된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지적 설계로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결코 반증 불가능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현재까지 어, 그 경험적으로 확인한 그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면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오직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그 한결같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성적 존재를 그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래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어떤 그런 발견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증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그 비판도 역시 그 타당성이 없는 그런 그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